오늘은 사라진 관계 앞에서 무력해지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관계가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가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갈라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사라진 관계 앞에서 무력해지는 마음은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실의 순간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히 또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관계가 언제까지나 이어지리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어릴 적 단짝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순간,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병으로 떠났던 순간, 늘 곁에 있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며 관계가 끝났던 순간, 관계는 누구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관계가 유한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 때 현재의 인연을 더 소중히 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라진 관계는 나의 잘못만은 아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내 탓만은 아닙니다. 친구와의 오해가 풀리지 않고 멀어진 경우, 상대가 떠난 걸 두고 내가 부족했나 자책했던 순간, 자녀와의 거리감이 생기자 부모로서 실패했구나라며 괴로워했던 기억, 이런 자기 탓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관계의 끝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황의 탓, 서로의 변화, 시간의 흐름일 뿐 반드시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셋째, 무력감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야 한다. 사라진 관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순간, 마음이 비어버려 공허함만 남았던 순간, 떠난 사람의 흔적 앞에서 한없이 무너졌던 순간, 이 무력감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무력감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울고 나야 비로소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넷째, 고통을 글이나 기록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말로 하기 힘든 마음은 기록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일기에 그리움을 담으며 마음을 달랬던 순간, 떠난 사람에게 편지를 쓰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순간, 시나 글귀로 내 아픔을 대신 표현하며 위로받았던 순간, 기록은 상실의 고통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마음을 꾹꾹 눌러 담지 말고 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고통은 이미 절반은 흘러간 겁니다. 다섯째, 남아있는 관계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하나의 관계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 빈자리에만 매달립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친구 하나를 잃고 절망했지만 여전히 곁을 지켜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던 순간, 배우자를 잃고 무너졌지만 자녀가 함께 있어 다시 일어섰던 순간, 부모님을 떠나보냈지만 형제와의 유대가 더 깊어진 순간, 바람직한 방법은 떠난 인연에만 매달리지 않고 남아있는 인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힘이 됩니다. 여섯째, 떠난 관계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한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아프게 끝난 사랑이었지만 그 사람에게서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순간, 다투다 멀어진 친구였지만 함께한 추억이 여전히 내 삶을 지탱해 주었던 순간,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비로소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던 순간, 관계는 끝나도 배움은 남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끝난 관계를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배움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 배움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일곱째, 고요한 시간을 통해 상실을 소화해야 한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잊으려 해도 결국 상실은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다져집니다. 모임에 가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순간, 누군가의 말보다 혼자 산책하며 눈물이 흘렀던 순간, 침묵 속에서 차츰 마음이 가라앉았던 순간, 고요는 슬픔을 소화하는 공간이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조용한 고요 속에서 상실은 조금씩 희석됩니다. 여덟째, 새로운 만남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관계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문이 닫힌 건 아닙니다. 한번 상처받고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거절했던 순간, 그러나 우연한 만남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느꼈던 순간,
새로운 관계는 상실을 치유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떠난 관계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인연이 때로는 상실의 공허를 채워줍니다. 아홉째, 삶은 결국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관계 하나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 삶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었지만 여전히 해는 떴던 아침, 상실로 무너졌지만 일상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던 순간, 아픔 속에서도 시간이 흘러가며 조금씩 살아갈 힘이 생겼던 순간, 삶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관계의 상실을 삶의 끝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갑니다. 열째, 사라진 관계를 품고 살아가는 법. 완전히 잊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기도 속에 담았던 순간, 사진 한 장을 곁에 두고 미소 지었던 순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떠올리며 내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았던 순간, 사라진 관계는 있는 게 아니라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사라진 관계를 고통이 아닌 추억과 감사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상실은 나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오늘은 사라진 관계 앞에서 무력해지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모든 게 내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 무력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록으로 흘려보내며 남아있는 관계와 배움을 새기는 지혜, 고요한 시간을 통해 상실을 소화하고 새로운 만남을 받아들이며 결국 삶은 이어지고 사라진 관계는 품고 살아가는 법까지. 상실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